오늘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18% 상승한 5,309를 기록했는데요. 미국에 공장 짓고 생산해라, 아니면 관세를 더 물어야 한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분에 대한 관세를 늦어도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 투자 이니셔티브 행사 연설에서 다음 달 중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율을 4월 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더 빠르게 관세를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면 관세를 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에서 제품을 만든다면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엔비디아는 0.12% 하락한 139.23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최근의 급등에 따른 건전한 조정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오늘 엔비디아에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유명 증권사 웨드부시가 신형측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웨드부시의 유명 분석가 데나이브스는 보고서에서 관련 업체를 방문한 결과 최근 중국의 딥시크 충격에도 엔비디아 블랙엘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딥시크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최근 엔비디아는 블랙엘 칩에 대한 기대로 랠리해 왔었는데요. 이날 하락에도 엔비디아는 지난 5거래일간 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인텔도 오늘 6% 이상 급락했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6.1% 급락한 인텔은 25.7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만의 TSMC가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을 인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산 칩으로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체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이 TSMC에 인수되는 사태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이 급부상했습니다. 인텔은 전날까지 TSMC와 브로드컴의 인수셀로 16% 이상 폭등했었는데요. 브로드컴은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사업 부문의 지문 인수를 시도하고 있으며 TSMC는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의 지문 인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리 매각되는 거죠. 찢어지는 건데 월가는 인텔이 분할 매각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인텔은 어제 16% 이상 폭등했었고 이로써 인텔은 5거래일간 무려 28% 정도 폭등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6% 이상 폭락함에 따라서 최근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또 한편 오늘 주요 종목 중에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9.9% 급등했고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9.74%, NXP 세미컨덕터는 7.31%, 온세미컨덕터는 6.87%,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5.29%, 마벨 테크놀로지 3.5% 등 아날로그 반도체와 장비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는 호실적 발표에 반도체주에 훈풍을 가했습니다. 다음 니콜라 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우던 니콜라가 끝내 파산했습니다. 20일 뉴욕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니콜라는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챕터 11을 신청했는데요. 니콜라는 파산보호 관련 법원 승인을 기다리며 자산 매각을 위한 경매 및 판매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의 파산위기설은 뉴욕 증시에서 예견돼 왔었는데요. 니콜라는 수소 트럭 기술을 앞세워서 2020년 뉴욕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한 지 나흘 만에 시가총액 3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당시에 포드 자동차의 시총을 앞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매도 저승사자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는 자체 개발 트럭의 성능을 부풀리고 선주문 예약 규모 과정도 과장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가 공개했던 홍보 영상 속의 수소 트럭의 주행 영상이 직접 달리는 것이 아닌 언덕 꼭대기에서 아래로 굴러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당시에 이 힌덴버그 리서치가 대박이 나면서 시장에 엄청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 혐의로 니콜라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 전 CEO는 22년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장중에 39% 하락했습니다. 니콜라의 주가는 전날까지 1년간 이미 97%나 폭락한 상황입니다. 다음 M7 이야기인데요. 팬데믹 이후 뉴욕 주식시장 상승세를 주도했던 M7 빅테크 종목들의 영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들어 M7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S&P 500 지수 상승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M7은 있고 새로운 성장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M7 빅테크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ETF 라운드 힐 매그니피센트 7 주가는 올 들어서 1.3% 상승에 그쳤습니다. S&P 500의 지수 올해 상승률 4.44%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올해 M7에는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중국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던진 충격파가 특히 정말 컸었죠. 초고가의 첨단 AI 반도체로 무장한 미국 빅테크들이 수출 규제로 첨단 반도체 접근이 차단된 중국을 여유롭게 따돌리고 AI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한 방에 물거품이 됐기 때문입니다. 딥시크는 수출 통제로 인한 제약 속에서 저비용, 저사양 반도체로 빅테크의 고성능 AI에 버금가는 AI를 만들어냈습니다. 빅테크의 고성능 AI가 있어야 가능한 이른바 중류 기술을 활용해서 딥시크가 성과를 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기에는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은 AI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빅테크의 성장 모델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M7 비중 축소에 들어갔는데요. 결국 뉴욕 주식시장에서 M7 없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약 한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M7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밸런스는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를 인용해서 S&P 500 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라운드힐 ETF 수익률을 웃도는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무려 300개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M7 대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때라고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NBC에 따르면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칸트로이츠 애널리스트는 10일 분석 노트에서 메타 플랫폼스가 올해 M7 가운데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을 뿐이라며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때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M7 대신에 퀄컴, 램리서치, 포티넷, 휴렛패커드, JB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HP 엔터프라이즈 등에 주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중에서 그는 퀄컴을 꼽았는데요. 퀄컴은 올해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입니다. S&P 500의 지수 상승률에 3배가 넘는 13% 이상 상승세를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퀄컴에도 걸림돌은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인 조지프 무어는 중국 화웨이가 퀄컴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퀄컴 전망에 신중한 상황인데요. 담당 애널리스트 42명 가운데 16명은 강력 매수 또는 매수를 추천하고 있지만 절반이 넘는 25명은 중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I 서버 업체인 HP 엔터프라이즈도 이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무려 46% 가까이 주가가 폭등한 상황인데요. 담당 애널리스트 1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명이 강력 매수나 매수를 추천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11% 높은 24달러대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